은행 이자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거나 또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은행 이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요, 은행 이자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걱정이 사라지실 겁니다. 네, 많은 어르신들이요, 기초연금에 탈락하거나 줄어들지 않으려면 은행 이자를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제가 정답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행 이자를 받아서요, 설사 기초연금에 탈락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더라도 은행 이자를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은행 이자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는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제가요, 이 은행 이자에 영향을 받는 기초연금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기초연금을 현재 전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 이자를 받아도 기초연금을 계속 전부 받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기초연금을 현재 전부 받거나 또는 일부를 받다가요, 이 은행 이자를 받아서 기초연금이 줄어서 일부만 받거나 더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요, 기초연금을 전부 받거나 또는 일부만 받다가요, 은행 이자를 받아서 아예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기초연금에 탈락한 분이 이자가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를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 은행 이자를 받아도 기초연금을 전부 받는 경우에요. 야,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은행 이자를 받아도 소득 인정액이요,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79만 5,190원 이하이거나, 부부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287만 2,320원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사례를 들어서. 자, 단독 가구이신데요. 자, 이분의 소득 인정이 130만 원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 33만 4,810원을 다 받고 계세요, 지금. 근데 이자 소득이 4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130만 원 더하기 40만 원에서 170만 원 늘어나죠. 자, 그래도요,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33만 4,810원을 다 받게 되세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소득 인정액 170만 원은 단독 가구가 기초연금을 다 받는 금액 179만 5,190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부 가구이신데요, 소득 인정이 230만 원이라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기초연금 53만 5,680원을 다 받고 계세요. 자, 이자 소득이 50만 원이 늘었어요. 따라서 소득 인정이 280만 원 늘어났는데 그래도 기초연금을 전액 53만 5,680원을 다 받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구인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가 다 받을 수 있는 287만 2,320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다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이자 소득 증가와 기초연금 감소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단독 가구이신데, 자, 이자가 얼마가 늘었나요? 40만 원이 늘었죠? 자, 기초연금 감소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전부 받다가 계속 전부 받다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가 늘었습니까? 40만 원이 늘었죠. 따라서 이자 받는 것이 유리하시고요. 자, 부부가구 설명을 드리면, 자, 이자가 50만 원이 늘었죠. 기초연금은요, 전부 받다가 계속 전부 받아요. 감소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50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자 받는 것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은행 이자를 받아도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인 경우는 179만 5,190원 이하이거나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287만 2,320원 이하이시면 기초연금을 전부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전부 다 받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한 거는, 이렇게 단독 가구나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를 하더라도 만약에 국민연금 감액에 해당이 되시면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 감액 후 금액을
받으셔서 이 전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은행 이자를 받아서요. 기초연금을 일부 받게 되는 경우에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은행 이자를 받아서 소득 인정액이요. 단독 가구인 경우는 213만 원 이하이긴 한데 179만 5,190원 초과하는 요 중간에 있는 경우에 소득 인정액이, 부부 가구인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이긴 한데 287만 2,320원보다 많은 경우에요. 요 중간에 소득 인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사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전액받다가 일부만 받는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독 가구인데 소득 인정이 150만 원이라 기초연금 33만 4,810원을 다 받았었어요. 자, 이자 소득이 40만 원 늘어나는 바람에 소득 인정이 190만 원 늘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단독 가구의 선정 기준액인 213만 원 빼기 190만 원 한 23만 원만 받게 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이 줄었죠. 자, 부부 가구인 경우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 인정액이 270만 원이라 부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53만 5,680원을 다 받았었는데 이자 소득이 50만 원 느는 바람에 소득 인정액이 320만 원 늘었어요. 자, 그래서 일부 수령하게 됩니다. 20만 8천 원을 받는데 왜 그러냐 하면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인 340만 8천 원 빼기 320만 원 한 20만 8천 원만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의 이자 소득 증가와 기초연금 감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단독 가구 먼저 말씀드리면, 자, 이자 증가가 40만 원 됐죠. 자, 기초연금 감소가 얼마 됐나요? 33만 4,810원 받다가 23만 원 받으니까 10만 4,810원이 감소됐죠. 따라서 이자 증가분 40만 원 빼기 기초연금 감소분 10만 4,810원을 하면 그래도 29만 5,190원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이자가 유리하게 되고요. 자,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요. 자, 이자 증가가 50만 원 됐죠. 기초연금 감소가 53만 5,680원을 받다가 20만 8천원을 받으니까 32만 7,680원이 줄었어요. 따라서 50만원 빼기 32만 7,680원 하면 그래도 플러스 17만 2,380원이 돼서 이자 받는 것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기초연금을 일부 받다가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단독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190만 원이어 가지고 기초연금을 23만 원을 받고 계셨는데 이자 소득이 1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인정이 200만 원이 돼 갖고 기초연금이 10만 원이 더 줄은 13만 원만 받게 되시는 경우가 있고요. 자, 부부 가구이신데요. 소득 인정액이 300만 원이라 기초연금을 부부 합쳐서 40만 8천 원을 받고 계셨어요. 근데 이자 소득이 2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소득 인정이 320만 원 느는 바람에 기초연금이 20만 원이 더 줄어든 20만 8천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이자 소득 증가와 기초연금 감소분을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자, 단독 가구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자 증가가 10만 원이 됐죠. 자, 기초연금 감소가 얼마 됐습니까? 23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10만 원이 줄었죠. 10만 원 빼기 10만 원은 최종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 갖고 차이가 없고요. 자, 부부 가구인 경우에도요. 이자 증가가 20만 원이 됐는데 기초연금 감소가 20만 원이 됐어요. 40만 8천 원에서 20만 8천 원이 빠졌기 때문에 따라서 최종 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네,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손해를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해 드리면요. 자, 은행 이자를 받아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인 경우는 213만 원 이하에서 179만 5,190원 초과 요 사이에 있거나, 또 부부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이면서 287만 2,320원 초과 요 사이에 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의 일부를 받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거나 또는 최소한 손해를 보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은행 이자를 받아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은행 이자를 받아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213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을 초과해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기초연금을 일부만 받다가 탈락하게 되는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단독 가구이신데요. 소득 인정액이 190만 원이라 기초연금을 23만 원만 받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자 소득이 40만 원이 느는 바람에 소득 인정액이 230만 원이 돼갖고 단독 가구의 선정 기준액이 213만 원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에 탈락됐어요. 자, 하나도 못 받게 되시고요. 자, 부부 가구이신데 종전의 소득 인정액이 320만 원이라 20만 8천을 받고 계셨는데 이자 소득이 50만 원이 늘었어요.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370만 원 늘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이 340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초과했기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해서 하나도 못 받게 되세요. 자, 이런 분들의 이자 소득 증가와 기초연금 감소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단독 가구이신데 자, 이자 소득이 40만 원 늘었죠. 기초연금 감소분이 어떻게 되나요? 23만 원을 받다 하나도 못 받게 되니까 23만 원이 감소됐어요. 이자 증가 40만 원 빼기 기초연금 감소 20만 원 하니까 그래도 플러스 17만 원 이자가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부부 가구인 경우에요. 이자 증가가 50만 원이 됐는데 기초연금 20만 8천 원 받다가 못 받게 됐으니까 감소가 20만 8천 원 돼서 50만 원 빼기 20만 8천 원 하면 그래도 플러스 29만 2천 원이 늘어나서 이자가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기초연금을 전부 다 받았어요. 받다가 은행 이자가 늘어나서 탈락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독 가구이신데 종전의 소득 인정이 170만 원이라 기초연금 33만 4,810을 다 받고 계셨는데 이자 소득이 5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득 인정이 220만 원이 돼서 선정 기준액 213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했습니다. 하나도 못 받게 됐어요. 자, 부부 가구이신데 종전의 소득 인정이 280만 원이라 기초연금 53만 5,680원을 다 받고 있었는데 자, 이자 소득이 70만 원이 늘어가지고 소득 인정이 350만 원 느는 바람에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인 340만 8천원을 초과해서 어떻게 됐나요? 네, 기초연금 탈락해서 하나도 못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이자 소득 증가와 기초연금 감소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단독 가구 먼저 말씀드리면 자, 이자 증가가 50만 원이 됐죠. 자, 기초연금 감소가 34만 4,810원 받다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50만 원 빼기 기초연금 감소분 33만 4,810원을 하면 그래도 플러스 16만 5,190원이 돼서 이자가 유리하고요. 자, 부부 가구인 경우에도요. 자, 이자 증가가 70만 원이 됐어요. 기초연금 53만 5,680원 받다 하나도 못 받아요. 70만 원 빼기 53만 5,680원을 하면 그래도 플러스 16만 4,320원이 돼가지고 이자 받는 것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 이자를 받아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213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에 탈락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자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기초연금에 탈락한 분이 이자가 증가하는 경우에요. 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에 탈락했으니까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없죠. 따라서 기초연금 감액되는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은 그냥 은행 이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행 이자의 영향을 받는 기초연금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자, 은행 이자를 받아서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탈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따라서 은행 이자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은행 이자를 포기하면 안 되시겠습니다. 네, 은행 이자는 이자대로 다 받고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다 받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편안히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에
방문요양 전문 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되시면서요,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있어요.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으면 돌봄 서비스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 참석 대상은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고향과 일산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또는 고향과 일산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소는요,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하고요. 주소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4층 417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석 비용은요? 네, 참석 비용은 없습니다. 무료니까는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회 일시는요, 매주 화요일 날 하는데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요. 넷째 주 화요일은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회 상세 일정은요, 아들딸 방문요양 홈페이지 있거든요. www.a들딸service.com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설명회 관련해서 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70-4800-2323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이 동영상 들으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